11번입니다. 윈도우즈 10의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메모장을 실행하려면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에 들어간 다음 노트패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메모장이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텍스트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간단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 에디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태그, HTML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글씨가 굵게 되겠죠. HTML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웹페이지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부분이고요. 2번이 잘못되었죠. 이동 명령으로 원하는 줄 번호를 입력해서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서식을 눌러보면 자동 줄 바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눌러보면 이동이라는 부분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동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식에서 자동 줄 바꿈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서 비활성화하고요. 편집에 가서 이동이라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줄 번호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3이라고 입력하고 이동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커서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능이고요. 서식에서 자동 줄 바꿈을 활성화하면 편집에서 이동이라는 부분이 비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창 크기에 맞추어 텍스트 줄을 바꾸어 문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문자나 단어를 찾아서 바꾼다라는 부분은 편집에서 바꾸기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라는 부분을 말미잘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 바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말미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창 크기에 맞추어 텍스트 줄을 바꾸어 문서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 많이 길어질 경우에 창 크기를 줄이게 되면 이 창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텍스트 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하여 문서의 위쪽과 아래쪽 여백에 원하는 텍스트를 표시하여 인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머리글과 바닥글이라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입력하게 되면 문서의 위쪽 여백에 바보라고 나타나고 바닥글에 말미잘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문서의 아래쪽 여백에 말미잘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d f로 입력하게 되면 문서의 제목이 머리글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서의 제목이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 없음이라는 부분이 문서의 제목이 되겠죠. 바닥글에 and t라고 입력하게 되면 현재 시간이 바닥글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서 PDF 파일로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PDF 파일을 열 수가 있겠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의 위쪽 여백에 제목 없음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현재 시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크기 순서로 나열할 수 있으면 되겠죠. BCD 코드라는 것은 6비트, 그러니까 2의 6승이니까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는 7비트, 2의 7승이니까 128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CDIC 코드는 8비트, 즉 1바이트,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압도적인 1위 유니코드는 2바이트, 2의 16승이니까 2의 8승이 256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256 곱하기 256 하면 65,53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은 4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물리적 단위, 논리적 단위의 크기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의 순서로 나열하자면 우선 물리적 단위는 비트, 바이트, 워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고요. 논리적 단위는 4번이 정답이죠.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제어판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시작 버튼에서 제어판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제어판이 실행이 되면 장치 관리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장치들의 드라이브를 식별하고 설치된 장치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설치된 장치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되었네요. 2번은 일단 남겨두고 3번부터 보도록 하죠. 장치 드라이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드라이버 업데이트 할 수 있죠. 눌러서 자동 검색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를 다운받은 다음에 찾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느낌표가 뜬다든지 자,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이런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잘못되었는데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어판의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성능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 탭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 메모리라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죠. 그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이다라고 나와 있죠.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램,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2번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제어장치, 연산장치, 주기억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장치이다. 1번이 정답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CPU를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이고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이렇게 3대 기능을 관장합니다. 여기에서 기억 기능이라는 것은 CPU 내에 위치한 레지스터라는 일종의 임시 기억 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1번을 보면 주기억 장치라고 했는데요. 보통 주기억 장치는 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나머지 보기들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서 숙지하도록 합니다.